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올해 윤석열 총장이 참석했던 지방검찰청 순회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이죠. 한번 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등도 두들겨주고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가 검찰이 변화하는 어떤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총장님 기분 내십시오. 경량의 실명도리에 빠져있는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그 두 어깨로 무겁게 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자,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네,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대검에서는 검찰과 내부 식구들에게 소식을 알리려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식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갈등설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나도 만만치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정치 행보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전직 총장들도 이런 동영상을 유튜브로 해가지고 올려놓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의 상황은 그 다른 총장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굉장히 갈등이 있고 모든 행위를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에서 유튜브를 올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 대한 메시지인지, 즉 추미애 장관한테 대한 메시지인지 굉장히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왜 굳이 이렇게 이 시점에서 올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동영상 내용 중에 가장 부적절한 건 뭐냐면 이병창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관이 총장 힘내십시오. 이런 쭉쭉 이렇게 써내려가요. 이게 핍박받는 총장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적인 어떤 동영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또다시 윤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활비 논란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하나도 안 내려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특활비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신 일선 다음에 검사들의 답변해 주시면 고충을 들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그러니까 건데요. 그러나 이제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죠. 아니 그 확인도 안 된 걸 안 내려간다고 그런 단전적으로 얘기가 말씀을 있다. 하세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데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요?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 예.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이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추미애 장관 저 말씀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검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한 푼도 안 내려간다고 다른 것도 아닌 국회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저도 알 수가 없고라고 말하는데요. 이 대검의 특활비라는 게 대검이 마음대로 편성해서 예산받아 쓰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고요. 예. 그 검찰국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해서 대검에 전해주는 겁니다. 이 검찰국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하위 기관이고 검찰국장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임명한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저걸 모르고 말했다면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안 한 것이고 알고도 말했다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죠. 무엇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추미애 장관이 져야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국감에서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게 첩보 단계 정보도 다 공개하라 이런 말을 해서 물의를 빚었었는데 첩보도 공개하고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 어디 쓰는지 다 공개하면 범인을 어떻게 잡습니까? 범인들에게 우리 수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첩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수사를 위해서 비용 쓰고 있다. 다 오픈하면 그 범인들에게 도망가고 숨으라고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또 윤 총장을 미워서 윤 총장을 견제하겠다고 검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수사 기능을 축소시키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다름 아닌 범죄자들이 된다는 점. 그리고 법무부도요. 20억의 특활비 받아서 씁니다. 추미애 장관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영수증 과연 다 공개하실까요?
최소한 남에게 요구하려면 나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작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일 이제 법무부도 찾고 대검도 찾아서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까 이제 장혜천 평론가님께서 가짜뉴스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내일 검증이 들어가는 사안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추 장관,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감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1회에 500만 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을 파악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왜 이걸 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추 장관의 인식이 뭐 그게 본인이 확인을 못 하는데 그냥 어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하는 건지 일부러 그런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본인의 인식은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 받아가지고 중앙지검에 안 내려보내고 지검 내려보낼 때 본인이 어떤 친한 어떤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검에만 많이 내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적으로 뭐 일종의 식사나 이런 거에만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뭐 그거 한번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털어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 빌미로 윤 총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도 사과를 했었고 전직 대통령 두 사람도 유죄를 받을 때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를 이제 유용한 그런 부분들이 혐의도 들어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떤 이 정부의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특활비의 어떤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야 저거 좀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으니 뭐 하나라도 딱 잡으면 이걸 빌미로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올감할 수 있다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500만 원 이상인 것도 뭐 그런 부분일 거고.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서 장혜찬 평론가도 얘기했듯이 법무부에도 2, 30억 나간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저 법무부라는 데가 수사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럼 과연 그 특활비를 어디다 썼는지 내일 뭐 법사에서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 내용들이 다 공개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결과 한번 보시죠 뭐. 네, 뭐 사실 검찰의 특활비 논란은 처음 있었던 논란은 아닙니다. 2017년에 이 돈봉투 만찬 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교수님 대법원에 갔지만 다 무죄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특활비 사용 관행 좀 고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부처들의 특활비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제 배정돼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활비를 받아가지고 그게 뇌물죄로 지금 적용이 돼가지고 형량이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을 보면 이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조금 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검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잘못 쓰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법을 지키고 법을 사실상 이런 법의 어떤 이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검찰이 잘못된 어떤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보면은 윤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좀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이번에 감찰 지시, 감찰을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현 정부의 전현직 수사팀들이 다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어려운 수사하면요 특활비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하명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그 과정, 그 의혹을 만약에 수사하려면 검찰 수사관이나 여러 가지 이 취재원들이 계속해서 최소한 울산 왔다 갔다 다녀와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방 출장이 잦다거나 만날 사람이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특활비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수사에 대해서 만약 단순히 특활비를 많이 쓴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활비 문제 만약에 검찰이 수사와 상관없이 사적으로 과거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의 비용이 집행되는 걸 낱낱이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게 과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이 범죄자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건 두고두고 아마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검의 특활비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점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세부 내역은 보지 않더라도 네. 각 지검에 공정하게 갔는지.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 특활비뿐만이 아니라 여야의 각 원내대표들, 상임위원장들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도 한때 국회 상임위원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액수가 특활비로 들어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네. 영수증 처리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한 뒤에 대검에 이런 걸 요구해야 국민이 박수 칠 수 있지. 본인들은 한 달에 몇 천만 원 되는 특활비 막 쓰면서 특히 지금 상임위원장 전부 다 여당이죠. 그렇게 하면서 대검을 향해서 수사로 쓰는 비용만 송곳 검증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로남불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월성 1호기 사건 수사를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압수수색도 했는데 여권에선 사실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이 수사팀에 대한 특활비를 확인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김윤수 앵커 얘기했듯이 정말 다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특활비가 많이 가지 않느냐, 그거 이제 볼 거다. 그런데 현 정부를 상대로 수사했던 것들 대부분 다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많이 받아갔는지 보면 현 정부 수사 그 팀한테 특활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볼 거고, 그러면 왜 여기만 특활비 이렇게 많이 갔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엮으면 수사에 브레이크 걸릴 거고. 이 월성 1호도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간에 대전지검장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 대전에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아, 수사가 어렵으니까, 이 월성 1호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고, 그러니까 특활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만약에 항변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측근이기 때문에 많이 간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수사 좀 브레이크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꼭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정기적인 어떤 감찰이나 감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네. 불만이요. 내일 이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 검증에 나서는데 아마 비슷한 시각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찾아서 신임 차장들에 대한 강연을 할 것으로 저희가 알려졌는데 이런 행보도 뭔가 저희가 그냥 일상적인 행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뭘 하면 무조건 다 이제는 검찰을 그냥 행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치 행보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은 뭉쳐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자체로서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을 자극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두 분 다 자제하는 행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에는 특활비 논란으로 번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분석해봤습니다.